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시선주로 꼽아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일진전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목표가 2만 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홀딩을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지금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2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차 목표가 말씀드리면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신에 이제 익절 라인대를 좀 정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9,300원 정도? 예, 19,300원 정도 익절 라인대 잡으시고 한 25,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은 선택받은 종목들만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최근에 발표됐던 이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한 25,000원까지 또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조차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지전기의 2차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뭐 시장 요즘에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또는 어떤 섹터를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반도체를 보겠다, 아니면 뭐 2차 전지를 보겠다, 뭐 바이오를 보겠다, 섹터를 잘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일부 선택받은 종목들만 유난히 더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결국에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된 분위기, 그리고 시장 지수에 대한 상방이 약간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간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한 줄로 또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중요한 거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꺾이지 않는 마음은 결국에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소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동안에 뭐 이런 엔터주나 뭐 해운주 약간의 그런 종목들이 뭐 개별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이슈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결국에는 뭐 어제는 뭐 한비반도체, 또 오늘은 뭐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이 후속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는 종목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가는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빨아들일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어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18만 닉스에 등극을 했고요. 현대로템, 방산주로 또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오늘이 또 배당 관련해서 결산일이었던 두산밥켓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역시 주목을 해줬습니다. 일진전기 또 시선주로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전력기기와 전선,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까지 더해줬고요. 외국인도 선택을 해줬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모듈 단위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 속에서 외국인도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마이크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또 40억 달러를 들여 앞으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패키징 사업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잉크코리아는 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줬고, HLB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또한 소룩스, 아리바이오의 빅딜 소식이 있었고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장비주 유진테크 랭크됐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수급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아니면 대형주, 정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뭐 코스피 시장 내에서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쌍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수급세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코스피 시장 내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엔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그 PC 가격 지수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또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오늘 또 모멘텀 이슈들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C 가격 지수 어떻게 보면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저는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파월 의장 FOMC 회의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바운더리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변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PC 가격 지표 지수가 너무 크게 이렇게 쇼킹하는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상회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들이나 아니면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매니저님의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좀 이수페타시스가 아니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근에 그 HBM 쪽 관련해서 2.5D 패키징 관련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도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 부지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은 그쪽으로부터 물량들, 이 레거시 공정에 대한 후공정 이 물량들을 또 동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추세 자체를 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그 외국인들의 시선주로 뽑아는 봤지만 우선은 우리가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 날 이 CB 전환되는 물량 신주 상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 자체가 지금 한 거의 유통 주식, 총 발행 주식수의 8% 정도에 가까운 한 400만 주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또 전환가액 자체가 10,000원 정도 초반입니다. 1,6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28,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차익 실현, 어떻게 보면 오뱅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노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수급적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되 전반적인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만 잘 소화를 해나간다면은 그래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선주로 뽑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하나마이크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과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이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제주 드림타워의 카지노 매출은 올해 들어 매달 역대급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기 수요 흐름에 맞춰서 수혜주로 일진전기와 삼화전기에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호시스템도 오늘 세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네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주 테크윙이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시선을 받아줬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ST팜이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KMW 통신장비 6G 시대의 대장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VT는 감사보고서 노이즈가 해소됐고 리들샷의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JYP 엔터에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수급 특징이라고 꼭 뽑아 먹는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기관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코스닥은 좀 계속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안 보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코스피 쪽을 대표할 수 있는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한다면 결국에 반도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저PBR 관련된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의 업종 이쪽으로 또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런 고민하는 순간 그 종목은 더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워낙 주가 상승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기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물론 한미반도체는 약간은 어제처럼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전일 장대 항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부분들에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50이슈 신고가나 역사적 최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고 못 들어갈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뭐 단기적으로 뭐 이런 금리 인하 시기가 뭐 6월 달에서 뭐 7월 달, 8월 달 뭐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경계감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경계감 때문에 멀쩡한 종목들 또는 성장 포인트 뚜렷한 종목들이 조정폭이 깊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장이 2024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 선택해 주실게요. 저는 이스페타시스 선택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입니다. 제가 일진전기도 가는 종목이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일진전기를 제가 지난주에 시선주로 또 탑픽주로 어떻게 보면 뽑아봤었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중국의 뭐 인텔이나 뭐 AMD에 대한 미국 기업에 대한 뭐 정부기관에서 뭐 사용하는 거를 뭐 규제를 하겠다, 뭐 제한을 하겠다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반도체 종목들은 그런 악재성 이슈들을 빠르게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을 오늘 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특징주로, 그러니까 시선주로 뽑아봤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라고 멀티레이어드 보드라는 어떻게 보면 이 PCB를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슈퍼컴퓨터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 이 MLB 관련한 이 MLB가 이 AI 가속기의 또 핵심 부품으로서 또 부각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쉬어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한번 차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컵앤핸들. 패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형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하고 손잡이가 한번 형성이 되고 그 손잡이가 지금 완성이 돼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부분들은 그 상단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굳이 우리가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AI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올해 절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야 추후에 우리가 최소한 분할 매수나 아니면 빠져나올 수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페타시스를 기관의 시선주로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이수페타시스 선택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하나마이크론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하나마이크론과 이수페타시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답은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스페타시스를 이번에 좀 뽑아봤습니다. 뭐 지난주에 일진전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 바로 도달했듯이 뭐 이 종목도 만약에 중간에 뭐 PC 가격 지수 그냥 예상치에 적당하게 부합하는 수치만 나와준다면은 또 이 신고가 계속해서 좀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 이수페타시스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매니저님 평일 오전 8시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는 매일 오전 8시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녁에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녁은 잠시 병원에서 쉬라고 해가지고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 모든 이슈나 이런 것들 정리하기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딱 40분만 투자하시면은 오늘 어떤 이슈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그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던 롯데 관광 개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는 그날그날의 핵심 이슈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정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는 그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매일 오전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